수1의 마지막 파트 이제 수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수열이란 뭘까요? 수열이란 수를 나열한 것입니다.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1, 3, 5, 7 이렇게 홀수의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수열은 11 다음에 뭐가 올까요? 그렇죠, 13이 오겠죠. 이렇게 규칙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수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, 그리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열은 표현을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중괄호로 해서 일반항,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저희 등차 수열부터 같이 공부해 볼게요. 수를 일정하게 더해서 얻어지는 것을 등차라고 합니다. 여기서 등차는 차이가 같다. 2, 5, 8, 11, 14, 17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. 2랑 5 사이의 차이는 3, 5랑 8, 3 이렇게 차이가 같죠?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, 공통된 차를 저희는 공차라고 합니다.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여라 이러면은 3을 구하면 되고, 이 공차를 저희는 D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. 이 공차는 어떤 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오겠죠? 자, 일정한 차이를 저희는 공차라고 하고, 어떤 항을 딱 잡았을 때 그 앞항과의 차이가 공차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.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,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그래서 등차 수열을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게요. 공식을 떠나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한다,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한다,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. 수열 AN이라는 게 A1, A2, A3 이렇게 쭉쭉쭉 있다가 마지막에 AN번째 항이죠. 이렇게 N번째 항을 저희는 일반항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일반항이 아닌 이런 2나 1 같은 특수한 항들을 특정항이라고 합니다. 특정항. 예를 들어서 수열이 있는데 AN이 3N 빼기 1이에요. AN의 일반항이 3N 빼기 1이에요. 그럼 이 수열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? N에다 1 넣으면 1, 4, 7 이런 식으로 일반항만 저희가 표시할 수 있으면 모든 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. N번째 항이 뭐예요? 일반항이죠? 일반항을 정복하면 모든 항을 정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? 결국 수열은 우리가 일반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1, 4, 7 이렇게 무한하게 나열해야 하는데, 일반항을 표시해주는 것만으로 수열을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일반항이라는 걸 배웠는데 앞으로는 이걸 배울 겁니다. 수열이라는 건 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항들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항이라는 건 일반항 AN을 구하면 되겠죠? 그리고 합은 SN으로 표시하는데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. 앞으로 어떤 수열이 나오든 수열의 항과 수열의 합을 나타내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, 자, 그럼 저희 등차 수열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들 간의 차이가 같은 수열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? 1, 2, 3, 4. 자, 어떤 항이 있는데 그 항과 앞항의 이 차이를 저희는 공차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했죠. 이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주면 몇 번째 항이 될까요? 그쵸, 그 다음의 항인 네 번째 항이 되겠죠. 그렇다면 예를 들어 32번째 항이 있어요. A32에다가 공차에 8배를 더한 8D를 더해볼게요. 그럼 몇 항이 될까요? 32항에서 오른쪽으로 8번 간 40번째 항이 되겠죠. 공차를 몇 번 더하는지에 따라서 이 항들 간의 칸수가 몇 칸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겠죠. 그렇다면 A100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죠? 그쵸, 99항 차이가 나죠. 그래서 99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죠. 따라서 일반항 AN이라는 건 초항에다가 몇 칸 차이 나죠? N-1칸 차이 나죠? 그래서 공차를 N-1번 더한다 라고 일반항을 표시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공식을 보통은 많이 외우는데 저희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. 예를 들면
AN이 있는데 A3으로 표시하고 싶어. 세 번째 항으로 AN을 표시하고 싶어. 이럴 때는 몇 칸 차이예요? N-3칸 차이죠. 그래서 N-3 공차만 더해주면 되겠죠.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항은 A, 5 다섯 번째 항이랑 몇 칸 차이예요? 여기서 이거 빼면 N-4칸 차이죠. 그래서 N-4 D 이렇게 써줘버리면 되겠죠.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얘네들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. 그런데 저희가 이 두 항이 몇 칸 차이인지 그걸 기준으로 이걸 생각해주면 바로바로 나오겠죠.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등차 수열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. 수열이 1, 4, 7, 10, 13 뭐 이런 식이 있어요. 그리고 일반항을 AN이라고 합시다. 이건 일단 무슨 수열이에요? 그쵸, 등차 수열이죠. 왜?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. 공차는 몇이에요? 공차는 3이네. 초항은 1이구나. 오케이.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랑 몇 칸 차이가 난다고요? N-1칸 차이 나죠? 그리고 뒤에 공차를 곱해준 모양이 되는데 초항이 몇이에요? 초항이 1이고 그리고 공차가 3이니까 N-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러면 정리하면 3N-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.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봤더니 N에 대한 1차식이 되어버렸습니다. 어떤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. 그러면 앞으로는 등차 수열로 해석하겠습니다. 그리고 N 앞에 붙은 이 개수가 공차인 거 알겠어요? 얘를 앞으로는 공차라고 바로 해석을 할게요. A3이 27이고 A8이 22일 때 A12는 몇이냐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.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A12를 구하여라. 자, A3과 A8은 몇 칸 차이 나요? 5칸 차이 나죠? 그러니까 공차를 5번 더해주면 되겠네요. 그때 값의 차이는 몇이에요? 마이너스 5가 되죠? 그러면 5D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그랬을 때 A12는 A8과 몇 칸 차이 나요? 4칸 차이 나죠? 그럴 때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따라서 4를 뺀 18이 A12가 되겠죠? 자, 이번에 문제가 A3이 12고 A6이 42래요. 그거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A3과 A6은 몇 칸 차이에요? 3칸 차이니까 플러스 3D라고 쓸게요. 그때 값은 30이 더해졌네. 아, 공차는 몇이에요? 공차가 10이겠구나. 그랬을 때 일반항이라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. 자, 위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나왔어요. 여기 P를 저희는 공차라고 했죠. 그래서 10N이 되고 뒤에 Q를 아직 몰라요. 그런데 A3이 12니까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 12가 나오게끔 하는 Q가 돼야죠. 그래서 3을 넣으면 몇이에요? 30이니까 빼기 18을 해줘야 12가 되죠. 그래서 10N 빼기 18 얘를 AN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다시 첫 번째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. 그런데 저희 공차는 여기 개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10 구한 10을 개수에다 넣고 두 항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나머지 뒤에를 구하면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.